1년 만에 매각가율은 10%가량이 하락했고 평균 경쟁률은 무려 40%가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낙찰받기 전에는 2억이었어요. 2억이었는데 낙찰받고 이제 팔려고 하니까 1억 9천에 팔린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수익이 안 나오거나 잘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흥. 안녕하세요. 어흥원행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방 경매 시장이 난립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 부동산 규제들로 인해서 경매 투자가 어렵게 되니까 수도권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몰리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쟁이 정말 심화가 됐었습니다. 수명되는 낙찰자들을 잃으면서도 서울, 경기 지역 낙찰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렸었는데요. 요즘은 분위기가 반전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이 한산해졌다라는 느낌은 저도 받고 있었고요. 같이 소통하고 있는 경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작년 말과 올해 초,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옥션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통계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작년 5월 기준 매각가율은 76.35%, 평균 경쟁률은 5.17명이었던 것에 반해서 올해 5월은 매각가율이 68.67%, 평균 경쟁률은 무려 3.01명으로 하락했습니다. 1년 만에 매각가율은 10%가량이 하락했고 평균 경쟁률은 무려 40%가 하락했습니다. 대구 자료 한번 볼까요? 2025년 매각가율이 72.21%고요. 평균 경쟁률이 5.63명이었습니다. 26년 어떨까요? 역시 매각가율이 10%가량 하락한 65.43%, 평균 경쟁률은 20%가 넘게 하락해서 4.27명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경매 지표가 하락한 이유 무엇으로 보시나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들 수 있겠지만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지표는 역시 거래량입니다. 5대 광역시 아파트 거래량 자료입니다. 4월 자료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인 3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5대 광역시 전체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씩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무려 42.6%, 제가 살고 있는 광주도 34.4%를 기록했네요. 여러분, 수치들 보고서 깜짝 놀라시겠지만 실제 투자자로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차갑습니다. 경매 물건을 조사하러 부동산에 들어가면요. 공인중개소장님들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정말 패배감에 절은 반포기 상태의 그런 표정이에요. 최근에 제가 조사했던 단지는 1400세대의 대단지였는데요. 30평대 물건에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량이 단 3건, 단 3건이었어요.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그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사장님, 그 물건 낙찰받지 마세요. 좀 받고 싶으면 최저가 쓰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막 경매를 공부하시거나 경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은 때가 아닌가? 좀 더 늦게 시작해야 되나?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최적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 시장이 어렵고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매에 도전 안 한다면, 부동산 투자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미 때를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 오호구령이 다 좋다 이거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어떻게 경매에 투자하면 되는지 제가 두 가지 리스크에 따른 솔루션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느 정도 마음속에 좀 정리가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해결책을 좀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정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에 대한 리스크는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줄었다. 네. 거래량은 현 시점의 부동산 경기 지표로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입지명, 리스크명, 호재명, 웬만한 모든 조건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시세 조사를 할 때, 처음 조사를 할 때 거래량을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줄어든 거래량에 따른 리스크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가격 하락입니다.
아파트를 내가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명도를 완료하기까지 짧으면 한 달에도 가능하지만 길면 6달도 걸립니다. 6달. 예. 제 경험상 평균적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잡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2달 전에 내가 낙찰 받기 전에 내가 조사했던 아파트 시세와 낙찰 받은 후 지금 시세가 다른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낙찰 받기 전에는 2억이었어요. 2억이었는데 낙찰 받고 이제 팔려고 하니까 1억 9천에 팔린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수익이 안 나오거나 잘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상 수익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지방은 경매시장 그 경쟁도 과거에 비해서 좀 덜해졌거든요. 조금 입찰가를 낮추더라도 낙찰 확률로 그냥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이 아파트라면 내가 2억에 입찰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지금은 그 금액에서 5%에서 10%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리스크인데요. 매도 기간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기 매도를 하려고 낙찰가를 낙찰받았어요.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열심히 인테리어를 하고 시장에 내놨어요. 그런데 3달 지났어. 6달 지나도 거래가 안 돼. 그럼 어떡할까요? 내 자금은 여기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매력적인 물건들이 경매에 나와도 이 차례 도전 조차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에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금액을 낮춰서 내 수익금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더 기다려야 할지를요.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결국에 경매를 나 이제 경매 그만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단기 매도를 하려다가 집이 팔리지 않아서 받는 그 스트레스. 예. 매도 기간이 늦어지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 관리, 사후적 관리죠. 사전적 관리는 입찰 이전에 시세 조사나 현황 조사를 잘해서 아예 물건을 싸게 그냥 낙찰받거나 아니면 매도가 잘 되는 물건으로 낙찰받거나 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다른 경매 유튜버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사후적 관리 전략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케팅을 통한 사후적 관리, 인테리어를 통한 사후적 관리입니다. 인테리어를 통한 사후적 관리는 제가 원래는 물건의 가치 상승을 통한 사후적 관리라고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물건의 가치 상승 방법이 사실상 인테리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인테리어를 통한 사후적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통한 사후적 관리는 이제 이런 거죠. 공인중개사 100명에게 문자 보내기, 뭐 주변 공인중개사 전부 찾아가기, 그다음에 내 물건 영상 찍어서 온라인 홍보하기,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건 역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테리어를 통한 사후적 관리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시 가격 2억 미만의 지방 아파트를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10중 8구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런데 딱 봐도 이게 인테리어를 안 하면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일 거예요. 대부분은요. 문제는 요즘에 자재값 상승으로 인테리어 비용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인테리어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20평대 아파트 4천만 원, 기적의 인테리어. 예, 이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평당 200만 원의 공사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2억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근데 3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하면 2억 4천에 매도 가능할까요? 물론 어떻게 했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요. 2억을 낙찰가라고 생각한다면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인테리어 비가 낙찰가의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경험이에요. 2억에 10%면 2천만 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는 저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2천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엄청난 퀄리티의 인테리어를 반셀프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인테리어 전문가냐고요?
태어나서 인테리어 처음 해보신 분들이에요. 짧은 영상에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영상 업로드하면서 정말 작지만 위대한 도전들, 처음 경매를 하고 처음 인테리어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영상과 정보들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어흥오랭이는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흥!